네, 안녕하세요. 차도 선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너무 좋아요. 흐름이 좋고 제가 사실 뭐 엄청 좋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산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제 흐름이 좋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근데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얘기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구간부터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NXT 시장도 이제 마무리됐을 때 보면 5일선 딱 걸리면서 끝났단 말이죠. 그죠? 5일선 걸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신용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밑에서 또 신용 물량들이 서서히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아직 뭐 요 정도 물량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밑에 구간에서도 올라갔었을 때 신용 물량들을 생각을 해보면 2.4%대에서도 뭐요?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또 신용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 87,000원대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터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구간을 이제 분명히 돌려줄 시도를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자, 돌려줄 시도할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만 보면 저는 솔직하게 요 정도까지로 봤을 때는 87,000원, 88,000원 뚫을 확률을 아직은 5대5 정도로 봐요. 아직까지 5대5다. 5대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는요. 올라갈 확률과 조정에 대한 확률을 보면 상승 확률 4, 하락 확률 6 이 정도로 봐요. 여긴 7대 3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 구간에서는 뭐예요? 올라갈 확률 요렇게 4.5, 그 다음에 떨어질 확률 5.5. 한 번 더 갔죠? 그럼 뭐예요? 올라갈 확률 5, 떨어질 확률 3, 5대5짜리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횡보를 더 길게 하면 길게 해줄수록 뭐요? 상승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 4일만 더 횡보해주면 7대 3 정도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하다 말씀드렸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단기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다? 올라갈 확률들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설명 드렸고 똑같은 설명 계속 드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썸네일 보고 오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때 매도할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광기입니다. 광기의 영역. 제가 지금부터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2년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2년 3년 동안 올라갈 폭을 3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다 당겨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받거든요. 그러면 두산이 이제 26년도에 SMR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 상승 탄력을 한번 받는 구간에서 강하게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뭐다 매수세가 붙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SMR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착공이 되고 뭐 주기기나 이런 부분 들어간다 3에서 5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3에서 5년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올 수 있는 매출과 이익,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6개월 안으로 전부 주가는 먼저 반영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장에 잠깐 뭐 보여드리면 좀 어떤 그림을 보실 수가 있냐면요. 지금 두산의 주가가 어디죠? 지금 두산 주가가 우리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 우리가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2만원, 그쵸? 여기가 4만원,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6만원, 여기가 8만원, 여기가 10만원, 여기가 12만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두산이 올라왔다가 6, 7만원대 구간에서 어떻게 해서 한번 횡보했죠. 횡보하고 요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한번 흔들어주고 어떻게 했어요? 흔들어주고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7만원대 구간에서 이렇게 흔들다가, 그죠? 이렇게 흔들다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죠. 지금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요런 자리, 그죠? 여기 위치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때 올라왔을 때는 뭐였냐면, 올라왔을 때는 SMR에 대한 기대감이요. 기대감. 기대감. 이때 올라왔을 때도 뭐요? SMR에 대한 기대감이요. 이번에 올라갈 것도 뭐요? SMR에 대한 기대감이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SMR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왜 생기는 거냐면 3에서 5년 쪽 안쪽으로 이제 매출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이 2026년도인데 2028년도에 나올 수 있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밸류를 3, 4년 미리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SMR에 대한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고 있었어요. 왜? 아니 AI가 전체적으로 버블이라고 하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SMR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었다. 근데 이 기대감이 다시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 여기서 그거예요. 도대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3에서 5년 뒤에 이 매출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가격까지 반영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일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과 증시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출발하면은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갈 건데 지금 세력들이 충분히 저는 10만원, 12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올려도 11만원, 12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뭐다?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거다.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거. 어거지로 끌어올리면 뭐예요? 여기가 고점이요. 근데 확실하게 매물대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털어주면서 뉴스 기다리면서 모멘텀 찾아서 모멘텀 개화될 때 상승을 만들면 이 11만원, 12만원이 아니라 15만원, 20만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게 세력들이다. 왜 그런 거냐면 결과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돈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유동성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해서도 주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모멘텀이 안 받쳐주면 재료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보유하는 게 아니라 매도할 거란 말이에요. 매도 물량을 내놓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매도 물량을 내놓을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올리려고 해도 유동성이 아무리 풍부해도 매도 물량을 내놓는 시장이면 올릴 수가 없죠. 근데 모멘텀이 받쳐주고 SMR 개화 기대감이 커지고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시장을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뭐요? 내가 돈이 조금만 있어도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시장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주포들은 제가 봤을 땐 기다리는 거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왔을 때 날려버리겠죠. 그때 뭐예요? 이 엄청난 유동성으로 지금 코스피 4600,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올린 이 유동성이 시장에 퍼지면서 두산에 들어오는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저는 이 광기가 붙었을 때 목표가를 여기까지 보고 갑니다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봐야 된다. 그 시장의 지금 흐름, 이 나스닥의 위치, 그 다음 코스피의 위치, 그 다음 금리 인하 기조, 그 다음에 시장 SMR에 대한 개화의 속도, 그리고 원전에 대한 전 세계 시장의 이해, 그리고 미국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빅테크들의 투자 집행 속도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일반적인 제가 지금 차트 선생이고 명품 차트 분석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저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나는 차트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차트를 주로 보되 심리를 읽어내고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그 모멘텀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와 실적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당겨오는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1등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다음을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과적 큰 섹터 봤을 때 또 로봇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는 분명 이런 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분할 매도하자.
분할 매도로 타이밍 잡자.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때가 분명히 올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그때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러분 봐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올라간다밖에 못해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그냥 조회수 나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매도하고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뭐다? 제한적이다. 그 제한적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 영상을 보고 누구를 신뢰하고. 물론 주식시장에서 그 누구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뭐 100% 맞추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잘 하셔서 매매를 하시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 주가의 흐름들과 움직임을 봤을 때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쟤는 그래도 진짜다 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말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꼭 여러분들이 같이 좀 대응을 하자라고 전달을 드리고, 제 채널에 같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정말 영상 잘 찍으세요. 여러분들 영상 한 번씩 봐주시고 어쨌건 지금 2명만 올리자. 저랑 딱 그 한 분만 더 올리고 있는데 잘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2, 3년 동안 보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두산 1년 반 동안 끌고 오면서 이제 어쨌건 제 눈에는 한 번 더 위로 한 번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거의 마지막 파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강력한 상승 랠리 한번 나오면 그때가 이제 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시작하면은 3개월 안짝으로 끝날 거다. 폭등은 왜? 미래가치 당겨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우리가 이 박스권 대응 잘해서, 만약에 이번에 87,000원 못 뚫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다 지지선 확인할 거고, 여기 또 이탈하면 뭐예요? 또 쉬어갔다가 다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스탠스를 어떻게 된다? 저는 이게 지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이 큰 법이라고, 너무 큰 기대 말고 그냥 적당히 좋은 흐름 갈 거야, 좋은 흐름 될 거야 정도까지, 딱 여기까지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 거고, 함께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어제 빅테크들에서 이제 SMR 관련된 부분들이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 잠깐만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제 밤에 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요렇게 메타, 제가 근데 이미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 메타가 뭐한다, SMR 관련된 부분들 검토하고 있다. 이거 한 2달 전에 나온 뉴스예요. 근데 보면은 AI 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원자력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미국 원전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빠르게 올랐죠. SMR 하고 있는 오클로 18%, 뉴스케일 파워 12%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종가가 어떻게 끝났냐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가를 보게 되면 오클로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 밀렸죠. 결과적으로 뭐요? 정황. 매물대 구간에서 밀렸다.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5일선 지키면서 이 구간에서 이 N자형 파동 기대할 수 있겠죠. 매물 소화하고 가는 패턴. 뉴스케일 파워 보겠습니다. SMR이죠. 티커가.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 매물에 대한 부분에서 걸렸다라는 거예요. 걸렸다. 그러니까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지켜주는 흐름 나오면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받쳐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두산 강하게 이번 턴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단기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혹시나 87,000원 또 변동성이 나오면서 밀어올리지 못했을 때, 하반 변동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때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자리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두산업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만 제가 평생 두산을 찍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 이제 매도를 좀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분명히 전달을 드릴 텐데, 그때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를 욕을 하던지 뭐 하던 저는 제 소신대로 매도해야 될 것 같으면 매도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저와 함께 매도 타이밍을 같이 잡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는 매수 타이밍 오면 매수 타이밍 잡아가자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영상 설명창에 텔레그램 링크도 올려놨기 때문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같이 실시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쪽에 번호 남겨놨습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조금 연락이 늦을 수도 있고 연락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꼭 같이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전달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몇 번을 남기라고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로봇 관련돼서도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로봇 관련돼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로보티즈 몇 배 올랐죠? 30배. 원익홀딩스 몇 배 올랐죠? 25배. 근데 이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시가총액이 2천억부터 올라왔어요. 정확히는 1000억부터 2천억, 1000억, 2천억에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네가 3조, 4조가 됐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얘네들 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시가총액이 점차 큰 애들로 움직이고 있다면 로봇주들도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이 움직이고 지금은 1조에서 2조짜리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에요. 로봇주들이. 근데 이 로봇주가 뭐냐? 이 과거에 10배, 20배 올라갔던 종목들은 희망,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진짜 실적이 나오는데 로봇 사업에 진출한 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구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번에 현대차 아틀라스 보셨나요? 정말 대박이죠.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그렇게 해서 아틀라스 출시를 하고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아틀라스를 이제 정말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개화를 시킨다라고 했을 땐 지금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1차 벤더들, 이 벤더들이 지금 로봇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매출이 10조, 영업이익이 4천억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해요. 근데 얘네들 원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뭐요? 항상 영업이익이 4천억인데 시총이 2조예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로봇 관련주들도 뭘 봐야 된다? 이제 실적이 나오고 시총이 큰 로봇주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현재 구간에서 제가 로봇 부품주 제가 금요일에 좀 찾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부품주까지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